자, 이재명 대표 단식 이틀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격려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당은 이번 단식은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드린다. 건강 잘 챙기셔라.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길 바란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곡기를 끊을 것이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더욱 염치 없는 것은 단식을 한다 하고는 단식 농성이 아니고 단식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로 공식 당무와 정무 일정을 다 진행한다며 수시로 자리를 비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간헐적 단식쇼로 귀결된다면 이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격려 전화를 한 거고요. 통화는 한 4, 5분 정도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당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의례적으로 좀 위로 전화를 한 걸까요? 아니면 뭐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좀 뭉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퇴임한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 정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미국 사례를 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래갖고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뭐 응원 전화를 하거나 또 그 반대의 경우 공화당에서 저는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퇴임했으면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인 봉사 활동을 하든지, 그리고 스스로가 잊혀지고 싶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잊혀질까 봐 지금 노심초사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다가 사실 요새 정치판이 완전히 싸움터가 돼버렸는데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는데 네. 응원을 한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설 어떤 그 공간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 그 곡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지금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도요,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단식까지 하고 또 병원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모든 사법 일정이 수년된다 그랬잖아요. 그래봤자 한두 달 늦어질 거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그 한두 달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두 달 늦어져 갖고 네.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본인이 움직일 틈이 훨씬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새해가 오면은 총선 국면으로 다가가거든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지금 자기가 속한 정당의 대표가 단식을 한다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지금 정치 탄압 운운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도 본인 문제잖아요. 본인이 도지사 시절에 쌍방울로 하여금 대북 송금, 방북을 위한 송금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보고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고 아니면 확인하면 될 거를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지금 단식까지 하니까 이 단식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해 내지는 오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그 친명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 총선에 뭔가 본인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입지를 또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까지 만든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뭐 잼버리 사태 관련해서 최근에 좀 발언이 는 것도 사실인데요. 좀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잊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네. 김영주 전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네. 홍범도 장군의 문제라든지 정률성 문제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정권 흔적 지우기 그리고 본인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부정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을 실질적인 세력 대결 통해서 윤 정부가 문 정부를 지워내는 그런 어떤 파행들을 말하자면 조금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자주 공식적인 어떤 그 전화를 한다든지 뭐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가령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선으로 물러갔을 때 친문 쪽에서 그걸 잡아가야 된다라든지 또 내년 총선 때 친문의 후보들이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자꾸 문 대통령을 자꾸 종용해서 이재명 대표하고의 소통을 늘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꾸 정치적 해석을 많이 낳는 것 자체가 문 대통령한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예. 정말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본인한테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참아내야 된다는 거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뭐 더 강하게 심하게 얘기하기에는 저런 일을 당하기 싫었으면 정권을 내주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왜 정권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당원들과 민주당과 국민들한테 예. 그야말로 윤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면 내 탓이오라고 더 많이 반성하는 그런 모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두 분 비슷한 결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곡기가 아니란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 그 제명안도 부결이 된 이런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방탄 논란이 또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나온 갤럽 정기 여론조사를 봤더니 5%포인트가 전주보다 빠졌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김남국 의원 케이스는 민주당의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말 조직적으로 지금 그 수순을 밟았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윤리특위의 소위가 열렸는데 결정을 늦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타이밍에 자신은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선 소위 뭐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바뀌었다기보다는 그것을 명분으로 해갖고 소위가 수년됐다가 그 다음에 열었을 때 3대3으로 결국은 제명이 통과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솔직히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으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면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퇴에도 시원치 않을 현직 의원을 그리고 민주당을 이미 탈당했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내 식구처럼 이거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솔직히 뭐 여러 가지로 비판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을 하나도 못 받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사람들도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해도 여전히 민주당하고 단단하게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예년에 보면은 정당, 특히 그 집권당이 잘 못하면은요, 그 야당은 가만히만 있어도 반사 이익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지금 떨어졌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는 여전히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그 외에 지금 뭐 김남국이라든지 또는 돈봉투라든지 계속 나오니까 여론으로 볼 때도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전혀 지지를 못하겠고 신뢰하지도 않으나 민주당은 대한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보다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도가 20%대로 낮지 않습니까? 27%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만 보는 거긴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과연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에 나서고 그렇게 하면은 과연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네. 야당 의원들이 실력 발휘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가을 정기국회도 중요한 일정들 이제 소화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이 길어지게 되면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여론 추이가 좋아질 리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김남국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민주당의 세 사람, 그 송기현, 이수진, 그다음에 김혜재 예. 이 세 사람이 하나같이 이 붙자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는 최소한 그 가결이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것 자체도 이재명 대표가 하나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리적으로 또 겸직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 어떤 김남국 부분에 대해서 감사 안 했다는 측면,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많은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상이 아니다, 깨름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쓰는 워딩은 너무 세다. 네. 뭐 핵폐수라든지 또 뭐 이렇게 최근에 뭐 또 무슨 뭐 장시 개명을 해서 뭐 청정수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조롱거리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현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의 저자세라고 하는 것도 불만인 거고 그것이 다 국민들은 알고 있고 감안한단 말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정말 조금 뭐랄까 무게 있게 예. 국민들의 어떤 정서 속에서 녹아내지를 못하고 아주 그냥 선동적으로 너무 첨예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국민들로부터 바람직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또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국회에 많은 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비명계 의원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스크를 가지고 전체 당이 말하자면 줄 세우기를 하고 뭐 일부 장경태 의원은 동조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시 또 단식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네. 진영만 하더라도 단식을 하다가 잘 때는 또 안으로 들어가서 잤거든요. 왜 안으로 들어가니까 경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옛날에 김성태 의원이 단식할 때는 CCTV까지 카메라까지 다 해서 전혀 뭘 먹는지조차도 다 공개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단식을 하는 건지 예. 그냥 쇼를 하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도저히 알려주지 않고 그야말로 살날 출석하는 것도 출석할 뜻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안 가기 위해서 명분 쌓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명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결론으로 나올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여러 악재가 있어도 좀 야당이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고,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큰데도 여당이 또 그 이익을 가져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단식 끝날 때는 이제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이 출구 전략, 그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여기 참석해서 한 발언을 보면 글쎄요, 그 손을 내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안 내밀 것 같아요. 이미 네. 반사, 거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광복절을 포함해서
그 기념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아주 너무 명징하게 지금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프레지던시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막 야당이 다수결이 아니더라도 막 거의 때로는 떼법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로 하여금 여당이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자 한다라는 모습을 일정 정도 보여줬는데, 지금 대통령은 오히려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으로 달린다라기보다는 여야가 지금 마치도 마주오는 기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마주오다가 막 이제 거의 충돌하기 일보 직전에 먼저 뛰어내리는 측이 바보가 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만 지금 마주오는 게 아니라 뒤에 화물칸에 각자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실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 갖고 이 대안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방송 전에 의원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참 문제인 것은 맞는데요. 맞는데 지금 서로가 조금의 양보도 없고, 아마 야당에서는 공을 넘겼으니까 뭔가 공을 던져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대를 안 하고 대안을 찾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야당이 그런 차원에서 오버하는 일은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기대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해도요, 어제 그 요구 사항을 보면은 뭐 한 가지를 딱 지정한 것이 아니라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천명하라던가 아니면 개각이라던가 국정쇄신 이런 부분까지 요구를 한 상황이라서요. 좀 추상적이고 어렵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예.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하지 않을 걸 알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과거의 단식은 예컨대 어떤 법을 통과시키기라든지, 뭐 김성태 그 의원이 한 것처럼 뭐 드루킹 특검을 예. 관철시킨다든지, 명확하게 대중과 지지자들이 따라갈 만한 명분을 딱 하나 걸고 깃발을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번도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지도 않는 뭐 여러 가지 파트너로도 여겨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소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후쿠시마 이거는 일본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외교가의 정설인 것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요구한다든지,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답을 줬죠. 이미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경청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무시당한 어떤 명분으로, 또 명확하지 않는, 또 단결할 만한 어떤 집중할 만한, 또 분노할 만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단식이라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법인세라든지 실제로 예산 전국에서 네.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관리 예산 통계 자체가 이미 굉장히 위험한 부실한 국가 예산이라든지, 또 경제가 굉장히 더 나빠지고 있는 삼중고에 빠진다든지, 실제로 국정감사라든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방치하고 있고, 다른 어떤 자기 목적으로 그걸 다른 방식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눈에는 오히려 눈에 가시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윤 대통령도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념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윤 대통령이 초짜이기 때문에 갖다 놓은 한덕수 총리가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정기국회 시작되면 여야가 뭔가 민생을 위한 이런 지혜를 좀 모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럼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서 언제, 어떤 명분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찾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출구 전략은 네.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원님이 이미 지적하셨듯이 이게 여의도 판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경륜이 쌓여야 전략이라는 것도 생기는데 굉장히 그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식을 하면서 네. 요구 사항이 굉장히 넓고 추상적이에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유도하든지 또는 몰아가는 전술조차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안이 있다면 만약에 본인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여론조사 소개해 주셨잖아요. 어쨌든 오늘 현재로 보면 갤럽 정기 여론조사를 보면은 27%라는 초유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34%예요. 무당층이 더 많아요. 32%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위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화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저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올려야 돼요. 아마 요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또 일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제 막 비둥비둥하면 그걸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높아가지고 본인이 그 자리를 유지하든지 예. 아니면은 지금 단식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단식 때문에 사법적 처리가 한두 달 수년되면 그 이후에는 본인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게 저는 대안이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숨통을 좀 트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개혁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이것이 그 정치권의 어떤 그런 그 지형을 바꾸게 되면서 따라서 여당도 그 뭔가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으면 예. 지금 아까 우리가 무슨 뭐 마주 오는 기차 치킨 게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끼리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살아 있잖아요. 지금 뭔가 변화를 원하는데 완전히 지금 교착 상태를 만들었지만 그 둘은 살아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거기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론을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대표직을 사퇴해서 내려놓는. 민주당에 좀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앞서 그 정기국회 야당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일정도 다 합의가 됐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고요. 10월에는 국정감사도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뭐 곳곳에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뭐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고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절반 정도의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수도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민주당이 주도를 하는 어떤 국정감사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갖고 온 이미지가 김남국 이미지부터 전부 다 그 질문 자체를 철저하게 잘 준비 없이 해서 오히려 엎어치기를 당하는 뭐 한동훈 장관한테 몇 번 도전해서 네. 몇 번 다 당하는 그런 수보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알뜰하게 팀별로 상임위별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정 말하자면 새로운 출발의 어떤 9월 첫날부터 당대표가 다 공부하는 사람 끌어모아서 자기 집 앞에서 집회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예. 말하자면 그 국정감사가 지니고 있는 야당의 어떤 그 매력, 힘의 어떤 결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빨리 이것을 터닝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정기국회에서 뭐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인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이념 문제라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뭐 야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다룰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정기국회 전망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뭐 그 각 대표 연설도 그렇고요. 완전히 뭐 전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홍범도 장군 그 흉상 문제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거쳐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제가 과문해서 과연 진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현대사로부터 정말 아주 100% 순수하게 깨끗하게 자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따라서 이 후쿠시마 문제는 또 야당이 그 소위 정부와 여당을 또 공격하는 주요 소재로 삼을 텐데요. 과학의 문제로 보면은 당장 그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더해서 국가의 국익이라든지 또는 뭐 한미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라든지 한미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됐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야당이 저런 공세를 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일단 방류를 지금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더 양심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아직까지 여론이 걱정하는 여론이 3분의 2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여론조사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갤럽에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굉장히 다양한 질문으로 했더라고요. 일단 수산물 오염이 걱정되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걱정된다가 75, 걱정되지 않는다가 22%고요. 이걸 보수층으로 좁히면 58%가 걱정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도 46% 정도가 걱정된다. 자,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 불안감 달래기 위한 정부의 설득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설득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프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여과 장치 자체가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또 일본 해협부터 우리나라 해협까지를 조금 더 모니터링을 촘촘히 하는 부분. 원체 도쿄 전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뭐 무슨 뭐 과학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잊지 말고 또 그런 태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걸 오염수 방류로 해양수산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수산물 먹기가 꺼려지냐 아니냐, 질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도 국민 불안감이 감지되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조금 객관적으로 문항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한덕수 총리도 과학적인 기준을 좀 물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못 알아주십니까? 라고 지금 막 억울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아까 이제 과학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뭐 미국도 지지한다 그러고 뭐 유럽연합에서도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오염수를 어쨌든 처리해서 방류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강요한다 해서 내 마음이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면 안심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에 있어서 선진국인데요. 아직까지도 그 폐연료봉이요. 그 어떤 그 제도화된 또는 시스템화된 저장 장치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저수조에 그냥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저준위 폐기물과 같은 경우에도 저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실험하다 쓰는 고무장갑 같은 거 포함해서 전혀 오염의 위험이 없는데도 부안에다가 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해 갖고 저장 장치 만들려다가 얼마나 많은 부안 국민들의 저항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더 설득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풀어주고 수산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신뢰를 주는 게 맞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바닷물에 그 오염수 처리해가지고 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과학의 문제 이전에 이거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 3, 4년 내로 또 길게 봐서 한 5년, 10년까지는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도 크게 걱정을 해갖고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름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소위 기후 변화라든지 소위 그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게 사고가 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또는 과학자들이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안심의 문제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이 있지만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보수층의 반도 지금 걱정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억울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앞서 야당도 국민을 위해서 좀 불안감을 덜 만한 이런 예, 대안을, 무책임하다라는 예, 말씀을 말씀도 드렸어요. 공유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좀 지혜를 모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옥인, 김영주 전 지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